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저가 얼마 전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상 마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바이퍼 V3 하이퍼스피드입니다. 자, 그럼 제품 패키징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 마우스 패키징은 솔직히 환경 보호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언박싱의 재미는 꽤나 없는 편이죠. 패키징 후면을 보면 간략하게 주요 기능이 표기되어 있는데 일단 단연간 레이저 주변 기기를 다룬 입장에서 느낌이 조금 싸합니다. 여튼 이 느낌이 틀렸기를 기대해 봅니다. 역시 변함없는 패키징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설명서가 있고 빠질 수 없는 스티커가 있겠죠. 그리고 제품이 보이는데 마우스를 빼고 보니 건전지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 내장형이 아닌 건전지를 사용하는 모델이라는 거죠. 별도의 유선 케이블이 없고 건전지와 마우스만 있습니다. 자, 그럼 마우스의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은 매끄러운 재질의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손의 유분에는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장시간 유분이 누적이 되면 은근슬쩍 유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재질이라서 자주 닦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단면은 PTFE 재질의 마우스 피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심플한데 대칭형 디자인이며 좌측에 2개의 사이드 버튼이 적용된 오른손잡이형 모델입니다. 자, 상단은 2개의 좌우 스위치가 있고 중앙에는 휠 그리고 휠 뒤편으로 DPI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기존 바이퍼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상단 좌우 클릭 스위치 부분의 디자인이 데스헤더 쪽과 유사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 사이드 버튼의 간격도 조금 더 넓어지면서 조작 편의성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위치는 레이저의 2세대 기계식 스위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하이퍼스피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퍼스피드는 레이저의 독자 무선 기술인 레이저 하이퍼스피드 와이어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이퍼 V3 하이퍼스피드 모델은 레이저 하이퍼스피드 와이어리스 기술이 탑재된 모델이라는 거죠. 그런데 레이저가 고급형 프로 모델에 하이퍼스피드 무선 기술을 적용하면서부터 최근에 나온 제품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하이퍼스피드 무선 기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고 보면 하이퍼스피드 무선 기술을 탑재했다라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프로 모델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무선 게이밍 마우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센서의 경우는 레이저 포커스 프로 30K 옵티컬 센서를 탑재했고요. 3만 DPI, 750 IPS, 70G의 최고 등급의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26단계 비대칭 컷오프도 지원하고요. 마우스 조작 표면 재질에 상관없이 일관된 리프트 오프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스마트 추적 기능과 마우스의 움직임 정보를 PC와의 정보 전달 간격을 최적화시켜주는 모션 싱크 기능 등 프로 모델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동일하게 탑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능 부분에서만큼은 프로 모델과 차이가 없는 고성능 무선 게이밍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품의 그립감은 어떨까요? 디자인이 바뀌면서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의 바이퍼는 팜 그립에 적합한 느낌이었다면 바이퍼 V3 하이퍼스피드는 클로 및 핑거에 적합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팜 그립이 불편하다는 건 아니지만 바이퍼라든지 데스헤더보다 사이드에 움켜지는 부분이 좀 더 좁아졌고 또 길이는 바이퍼 V2 프로와 데스헤더 V3 프로와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에 손바닥이 닿는 부분은 바이퍼 V2 프로보다 높아지면서 높이는 코브라 프로와 비슷해졌기 때문에 손에 쥐다 보면 그립 포지션이 클로와 핑거 쪽에 좀 더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레이저 마우스를 사용해 본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는 바이퍼 V2라든지 데스헤더와 같은 레이저 기준에서 풀사이즈 길이의
높이는 코브라와 비슷한 마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GB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로마 RGB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절전 관련 항목과 사용하는 정확한 배터리 잔량 표기를 위한 건전지 종류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독특했습니다. 기본으로 함께 제공되는 동글을 사용할 경우 1000Hz의 폴링 레이트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별도로 레이저 하이퍼 폴링 동글을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4000Hz의 폴링 레이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펌웨어 업데이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충전독 프로와는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4000Hz 폴링 레이트를 하이퍼 폴링 동글로만 사용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4000Hz 폴링 레이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건 좀 아쉬웠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1000Hz 모드로 사용할 경우 최대 280시간, 4000Hz 모드로 사용할 경우 최대 7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1000Hz일 경우는 한 달을 쓸 수가 있고 4000Hz일 경우는 9일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무게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의 바이퍼 라인업은 대칭형 라인이기도 하지만 또 레이저의 대표적인 경량형 라인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 하이퍼스피드 라인업이 대부분 건전지 탑재 방식을 선택하면서 무게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리함을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바이퍼 V3 하이퍼스피드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건전지를 넣지 않을 경우 실측 무게는 58g입니다. 상당히 가볍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바이퍼 V2 프로가 실측 기준으로 57g인 걸 생각해 본다면 바이퍼 기준에서는 바이퍼 V3 하이퍼스피드는 무게 조절에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번들로 제공된 건전지를 장착하면 무게는 82g이 됩니다. 82g도 물론 상당히 가볍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경량형 마우스를 찾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5g, 10g의 차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가장 최근에 출시된 레이저의 마우스들과 비교를 해보면 바이퍼 V3 하이퍼스피드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가진 제품이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건전지를 사용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어떤 건전지를 쓰는가에 따라서도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듀라셀 건전지는 번들 에너자이저와 무게가 동일하지만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NL4의 경우는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전지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테스트한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최소 82g에서 최대 89g까지 무게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선 모델이지만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스위치의 경우도 프로 모델들이 탑재하는 3세대 옵티컬 마우스 스위치가 아닌 2세대 기계식 스위치를 적용한 부분도 굳이 따지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게이밍 마우스에서 중요한 점, 그러니까 고성능 게이밍 마우스에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전지 사용으로 인해서 무게가 늘어났지만 대신 배터리 타임이 늘어난 건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퍼 V2 프로와 데스헤더 V3 프로가 1000Hz의 폴링 레이트에서 90시간, 4000Hz의 폴링 레이트에서 24시간의 사용 시간을 가지는 것과 다르게 이 모델은 280시간과 75시간으로 배터리 타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를 제공해 줍니다. 배터리 타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일 거예요. 자, 어쨌든 구입의 부담을 줄이면서 고성능 게이밍 마우스로 나온 제품인 만큼 가격이 사실 가장 중요해질 겁니다. 정발 모델 기준 최저가가 109,000원입니다. 69.99달러의 MSRP를 감안을 해보면 판매 가격은 현재 환율을 반영을 하고 부가세 더하고 했을 때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성능이면 충분히 고성능 게이밍 무선 마우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참고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10만원 초반대 구입한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 메리트 있습니다. 일단 호불호 요소가 있는 만큼 영상의 내용이 제품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 가격은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율에 부가세를 더하면 판매가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론 환율이 좀 더 괜찮았으면 10만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 모델이긴 한데 지금 환율이 미쳤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환율이 아쉽네요. 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바이퍼 V3 하이퍼스피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자, 댓글에 바이퍼라는 단어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바이퍼 V3 하이퍼스피드 모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납시다. 안녕.